안녕하세요. 생활철사의 철사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철사공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 중에 절단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제일 먼저 절단용 도구의 종류 간략히 볼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어느 집에는 한두 개씩 있는 펜치와 롱노즈 플라이어, 그리고 일반 리퍼, 절단 전용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밀 리퍼. 철사공예가 아니더라도 프라모델을 만든다든지 프라모델. 예, 그런 거 할 때에도 사용하는 그런 가공용 전용 도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절단 도구의 주요한 특징 먼저 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절단 허용 범위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철사의 종류별로 연철이냐 알루미늄이냐 구리 황동이냐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자르기에 적합하다, 그런 의미로 절단 능력을 표시해놨고요. 그래서 이 절단 허용 범위에서는 도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절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절단 허용 범위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연출한 사진인데요. 6mm 공예 철사를 정밀 리퍼로 이제 자르는 그런 가짜 시연을 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자르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절단 허용 범위를 사실은 약간은 초과를 해도 돼요. 150%에서 크게는 한 2배 정도까지 자르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2배 이상 되는 거를 자르려고 하면 분명히 너무 무리한 힘을 주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장비 망가집니다. 새로 사셔야 돼요. 낭비.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절단면의 모양. 일단 절단면의 모양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리퍼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문북 페인 쪽이 안쪽, 평평한 쪽이 바깥쪽이고요. 그래서 이 리퍼에서 이 절단면에서는 바깥쪽 절단면의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 그래서 이걸 이제 시연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가 직접 잘라서 찍은 건데요.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바깥쪽 절단면 부분, 그리고 오른쪽이 안쪽 절단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정밀 리퍼로 자른 거, 그리고 아래쪽이 일반 리퍼로 자른 사진이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밀 리퍼 바깥쪽은 직선형에 가까워요. 그리고 일반 리퍼는 삼각형이죠.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깥쪽. 그리고 안쪽은 모두 다 삼각형인 걸 알 수 있어요. 각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얼마나 더 뾰족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절단면에서는 정밀 리퍼만이 바깥쪽 절단면에서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특징을 잘 이해를 하면은 작품 활동하는데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단면을 작품의 끝부분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건데, 화면에 보이는 작품이 제가 어떤 이제 명작을 따라서 만든 작품 사진인데요. 눈 쪽을 확대해서 보시면 눈동자나 눈꺼풀의 끝부분을 보면 직선형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목 부분을 살펴보면 거기는 직선형이에요. 이렇듯이 어떤 작품을 할 때 끝부분이 직선형으로 딱 잘리느냐 아니면 삼각형으로 잘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작품에서 쫙 모이면 어떤 큰 느낌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절단용 도구의 크기 부분인데요. 크기? 지금 사진에서 4인치에서부터 8인치까지 이제 밀리미터로 환산한 그 숫자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대표적으로 5인치나 6인치, 7인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동일 배율로 손으로 잡고 찍은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그 느낌으로 실제 사이즈가 저 정도 되는구나 감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4인치랑 8인치는 사진이 없나요? 4인치와 8인치는 철사공예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진을 늘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8인치 제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리한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구들의 크기 범위가 어떤지 볼게요. 펜치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건 물론 있겠지만 6인치에서 8인치 사이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8인치 그 이상도 있어요. 근데 8인치 이상은 철사 어떤 공예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전기 작업이나 기계를 다루는 데 쓰는 큰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롱노즈 플라이어나 일반 리퍼 같은 경우에는 4인치에서 6인치 사이가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정밀 리퍼는 5인치가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 펜치 같은 경우에는 7인치가 적당하다고 느껴지고요. 왜냐면 8인치 같은 경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무거워요.
그리고 7인치 정도면은 철사 공예에서 다루는 철사는 다 가공할 수 있어요. 굵어봐야 한 5mm, 6mm이기 때문에 7인치면 충분하고, 롱노즈 플라이어는 5에서 6인치 사이, 일반 리퍼는 6인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작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밀 리퍼는 4인치로 할 수 있는 걸 5인치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5인치를 구매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큰 거를? 예, 큰 게. 그리고 사실은 4인치대가 더 비싸요. 그리고 5인치 추천드리고, 다음으로 절단형 도구의 어떤 종류와 가격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냥 펜치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건데요. 정말 많아요.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써보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검색에서 해당 이름 누르고 검색하고 누적 판매가 좋은 제품, 그리고 리뷰 중에 나쁜 리뷰가 없는 것, 이렇게 사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저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철사 공예에서는 장비가 좋다고 해서 작품이 더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장비빨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이하의 제품도 충분히 성능을 타네요. 고가 제품 사는 거는 뭐 구매자분들의 기호나 여유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별 절단용 도구의 비교와 제가 이제 추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왼편은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절단 기능이 있는 도구들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치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절단과 관련된 주요 특성, 철사가 가느냐 굵으냐, 그리고 직선형 절단이 가능하냐, 그리고 정밀한 절단. 정밀한 절단이라고 하면 좁은 부위를 잘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끝선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펜치 같은 걸로는 그런 걸 할 수 없거든요. 끝이 무뚝하고 맞습니다. 잘리는 부분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정밀한 절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봤고, 하나씩 살펴보면 이 펜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큰 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굵은 철사, 가는 거에서부터 굵은 것까지 다 자르고 가공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롱노즈 플라이어는 펜치보다는 좀 더 작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범위가 좁고요. 일반 리퍼가 롱노즈 플라이어보다는 좀 더 굵은 철사 자를 수 있지만 펜치보다는 못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선 절단이나 뭐 정밀 절단 부분은 사실 다 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 리퍼는 딱 보시는 것처럼 가는 철사 자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밀 리퍼는 직선 절단 가능 우수하고, 정밀한 부분도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 리퍼. 그래서 정밀 리퍼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펜치는 그래서 초벌 절단용, 막 자를 때 두꺼운 철사든 얇은 철사든 그냥 뚝뚝뚝 자를 때 쓰면 좋고, 게다가 펜치는 굵은 철사까지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 롱노즈 플라이어는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냥 뭐 초벌 절단용 가공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리퍼는 당연히 절단만 되고 초벌 절단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뭐 펜치나 롱노즈 플라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리퍼는 아예 살 필요가 없어요. 일반 리퍼는. 왜냐면 그 기능성은 이미 펜치나 롱노즈 플라이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 리퍼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 절단과 정밀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무것도 공구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한다면 절단용을 위해서는 펜치는 7인치짜리, 그 정밀 리퍼는 5인치짜리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철사 공예 기본 도구 3종 세트를 정해놨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에다가 평집게를 추가하면 거의 대부분의 철사 공예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집게는 뭐나요? 요거는 지금 절단용 도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공용 도구 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가공을 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자르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절단용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생활철사는 여러분의 손끝 즐거움을 최고 가치로 추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